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K-팝 문화를 현실적으로 고증한 데다 완성도 높은 액션과 사운드 트랙까지 더해지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문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애니메이션 하나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거대한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K-팝 데몬 헌터스. 단 사흘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이 작품을 두고 중국은 우리 고유 문화를 훔쳤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런던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날. 아침, 이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영국 문화부에서 일하는 국제조사관이었고 무엇보다 중국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은 마치 작은 중국 박물관 같았습니다. 자금성에서 직접 가져온 기념품들, 중국 전통 인형들, 서예 작품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동료들은 농담 삼아 그녀의 자리를 작은 베이징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소영아, 큰일 났어. 동료 제임스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가장 핫한 작품이 뭔지 알아? 한국 애니메이션이야.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건데 전 세계 47개국에서 1위를 했대. 소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또 K-팝 열풍의 연장선이겠지.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기사들을 읽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측의 반발이 거셌던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용, 불새, 도깨비 같은 캐릭터들이 중국 전통 신화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5000년 중화 문명의 도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에서는 문화 침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서 2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중국 문화의 깊이와 웅장함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금성에서 본 용의 조각들, 천단에서 들은 고대 신화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경외로운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화날 만하지. 소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문화가 얼마나 오래되고 깊이 있는데. 그때 데이비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 긴급 회의야. 회의실에는 이미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 이 문제가 국제문화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소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애니메이션의 문화 요소들을 조사해야 한다. 소영, 내가 담당해라. 순간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중국 문화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내일 서울행 항공편을 준비해 둘게. 그리고 소영. 국장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소영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들을 다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용의 모습, 화려한 불새, 신비로운 도깨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중국에서 본 것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화 도용이야.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문화를 한국이 그냥 가져다 쓴 거지. 짐을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화의 깊이와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기에 이번 조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래도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이 중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관련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중국 측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한국 측에서는 독창적인 한국 문화라고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소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서울로 가는 길에 베이징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조사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중국의 신화와 전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리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중국 특유의 웅장하고 깊이 있는 분위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중국어. 역시 중국이야. 소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자금성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중국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반응이 정말 격렬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중국 신화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문화대국으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까지. 심지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구체적인 비교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용과 중국 전통용의 비교 사진을 보니 정말 비슷했습니다. 구부러진 몸체, 웅장한 날개, 심지어 비늘의 패턴까지도요.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해서 용 조각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 내려온 수백 년의 역사가 그 조각 하나하나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는 정말 깊고 오래된 전통이야. 소영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문화를 그냥 따라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나? 다음 날 국립박물관의 신화특별전을 구경했습니다. 한나라 시대 그림에 그려진 용들, 당나라 시대 전설집에 수록된 이야기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용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제의 상징이자 하늘의 사자로 여겨진 중국 고유의 신성한 존재라는 설명판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한국이 이해하고 있을까? 소영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근처 찻집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런던 대학교 한국학과 김나래 교수와의 화상통화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함께 참여할 동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 씨.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나래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계 영국인으로 30대 초반의 지적인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소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문화와의 유사점이 너무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문화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 비슷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나 배경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김나래 교수의 말에 소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사를 배웠거든요. 중국 문화가 아시아 문화의 근원 역할을 해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김나래 교수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중국 언론 보도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반응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문화단체에서는 문화적 침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소영은 마지막으로 K-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용의 모습, 불새의 깃털, 전통 건축물의 모양. 모든 것이 중국에서 본 것들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도용이야. 소영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그녀는 이번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제문화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산을 지켜주는 것도 내 역할이 아닐까? 서울에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영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책이나 영화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로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지붕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도 독특했습니다. 생각보다 독특하네.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나래 교수가 공항에서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화상 통화에서 본 것보다 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울 첫 인상이요? 예상과는 조금 다르네요. 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나래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더 놀라실 거예요. 첫 공식 일정은 애니메이션 제작팀의 문화자문이자 전통문화연구원인 박민준 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열정적인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북촌 한옥마을을 안내해 드릴게요. 박민준 씨는 그들을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소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이 한옥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 양식입니다. 소영은 한옥을 보며 중국 전통 건축과의 비교점을 언급했습니다. 지붕 모양이나 전체적인 구조가 중국 전통 건축과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자 박민준 씨와 김나래 교수가 깊이 있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한옥만의 독특한 특징이 많아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선 온돌이라는 난방 시설이 있어서 바닥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한옥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바닥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방과 방 사이의 구조도 그녀가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온돌은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박민준 씨가 답했습니다. 소영은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전통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민준 씨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영 씨, 문화라는 게 단순히 기원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잖아요. 중요한 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발전했느냐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소영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누가 먼저 만들었나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의 말을 들으니 자신의 사고방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김나래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많았어요. 하지만 각자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독특하게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죠. 찻집을 나와 한옥마을을 다시 둘러보니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중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나래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문화 요소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소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할 줄 알았던 조사가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알게 될까? 그녀는 궁금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어젯밤 소영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화의 모방이라고 단정했던 한국 애니메이션이 어쩌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 씨의 안내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통 설화와 예술 관련 자료가 풍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용, 불새, 도깨비에 대한 한국 고유의 이야기들을 보여드릴게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소영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벽면 가득 전시된 민화들, 오래된 책들,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이 한국의 깊은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용 전시관에 들어갔습니다. 박민준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불새는 중국의 봉황과는 다른 존재예요. 박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봉황이 황후나 귀족을 상징한다면 우리 불새는 서민들의 희망과 재생을 의미했죠. 전시된 그림 중에는 불새가 가난한 가정에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털로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감싸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불새는 우리 민담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임진왜란 같은 국난을 겪을 때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김나래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 중에는 조선시대 기록도 있었습니다. 1600년대에 쓰인 책에서 이미 이런 불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소영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정식으로 연대가 확인된 것들이에요. 대부분 조선시대, 심지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깨비 전시관에 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도깨비는 중국의 귀신이나 요괴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박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해학적이고 때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친근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민화 속 도깨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농부와 함께 일하고 있고 어떤 도깨비는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괴물이라기보다는 정겨운 이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왜 이렇게 친근하게 그려진 건가요? 소영은 궁금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깨비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동정했어요. 외롭고 쓸쓸한 존재라고 여겨서 때론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만 인간적인 존재로 표현한 거죠. 박민준 씨가 보여준 자료들 중에는 고려시대 기록도 있었습니다. 1200년대에 쓰인 책에서 이미 이런 도깨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독특한 한국만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본 자료들이요. 김나래 교수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런 독특한 해석과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따라한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나라 고유의 설화와 민화에서 나온 독창적인 해석이에요. 소영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에서 용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이나 불새가 희망을 전하는 부분들이 모두 한국 전통에서 나온 거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김나래 교수가 답했습니다. 특히 도깨비가 외롭지만 결국 선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한국 민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정서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가 더 자세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려시대 문헌들, 조선시대 그림들, 심지어 삼국시대 유물들까지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문서가 소영의 눈을 끌었습니다. 1300년대에 쓰인 서라집이었는데 거기에 도깨비가 농부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도 있나요? 소영은 박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식의 도깨비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중국의 귀신이나 요괴는 기본적으로 해로운 존재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소영은 자료를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소영은 자책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김나래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를 알아야 하죠. 그날 저녁 소영은 김나래 교수와 박민준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박물관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나래 교수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오늘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특별한 정의 용은 중국의 용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의 용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우리 용은 민중의 친구이자 수호자였어요. 전시된 민화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용들이 농민들과 함께 일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용이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있죠. 우리 조상들에게 용은 때로는 복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였어요. 김나래 교수도 덧붙였습니다. 용 이야기를 보면 한국인의 정서가 잘 드러나요. 높고 강한 존재라도 결국은 백성을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중국의 위엄있고 권위적인 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신라시대 기록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거의 1500년 전부터요. 박민준 씨가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불새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을 그대로 담기로 한 것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K-팝 데몬 헌터스 문화 요소 분석 한국 고유 문화의 독창적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용에 대해 썼습니다. 중국의 권위적인 용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 한국에서는 민중의 친구이자 수호자로 그려진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불새에 대해 썼습니다. 중국의 봉황과는 다른 서민적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 이것이 한국 민화에서 오랫동안 나타난 전통이라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도깨비에 대해 썼습니다.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외롭지만 인간적인 존재로 여겨진 한국만의 독특한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 정서에 대해 썼습니다. 이것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낸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사용된 문화 요소들은 중국 문화의 모방이 아닌 한국 고유의 설화와 정서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표현이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해석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될까? 소영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비스 국장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소영, 내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인가요? 일단 보고서는 공개되었고 반응이 엄청나다. 소영의 보고서가 영국 문화부를 통해 공식 발표되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습니다. BBC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한국 고유 문화 표현 마이너스 영국 문화부 결론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다음에는 가디언지가 따라했고 곧이어 뉴욕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지까지 세계 각국 언론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영의 보고서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문화적 기원 논쟁보다 어떻게 발전시키고 재해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지만 소영의 보고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학술 근거와 실증 자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전통 설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런던의 한국문화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국 민화 전시회를 보러 왔고 파리에서는 한국 전통 이야기 강연회가 매진되었다고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도 재조명되었습니다.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소영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월드, 심지어 중국의 CGTN에서까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BBC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영 씨, 처음에는 중국 측 주장에 동조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알았던 것과 현지에서 직접 본 것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독창적이고 깊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이라는 정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문화 제국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무시하거나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한국 문화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누가 우월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K-팝 데몬 헌터스의 후속작 제작도 확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제작사들과의 공동 제작 논의까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런던 시내 서점들에서는 한국 전통 설화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대학들에서는 한국학 강좌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소영이 근무하는 문화부에서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간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진에 그녀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김나래 교수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소영 씨의 용기 있는 보고서 덕분에 런던에서 한국 문화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해요.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민준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영 씨 보고서가 큰 화제예요. 우리 문화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소영은 예상치 못한 국제적 인물이 되어버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만 문화 간 이해가 깊어진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소영의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준 전통 설화집,
김나래 교수가 선물한 작은 한국 전통 인형.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중국 문화 관련 물품들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지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독자성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배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영 씨, 이번 K-팝 데몬 헌터스 보고서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보호 및 분쟁 조정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네스코 담당자의 제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소영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문화 간 분쟁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영은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문화는 경쟁이 아닌 이해와 존중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런던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소개 행사였습니다. 김나래 교수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영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경험한 후에 깨달았어요. 문화는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요. 김나래 교수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화 도용 논란이 문화적 관심과 존중으로 바뀌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관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 거주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링메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영, 내 보고서 기사를 봤어. 정말 놀라웠어. 링메이, 미안해. 혹시 기분 나빴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나도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걸 깨달았거든. 내 덕분에 새로운 걸 배우게 되었어. 링메이와의 대화는 소영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화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그녀를 가르쳤던 장 교수님께도 편지를 써서 자신의 변화된 생각을 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아시아 문화들도 각각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소영,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소영은 세계 각지의 문화 분쟁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간 문화 갈등, 남미의 토착 문화 보호 문제, 유럽의 이민자 문화 적응 문제까지 모든 곳에서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문화 분쟁 조정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전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예요. 소영이 K-팝 데몬 헌터스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전하자 양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소영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모든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찾는 동료들이 말합니다. 소영, 요즘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맞습니다. 소영은 이제 문화 다양성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름다운 다양성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가 꽃 피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소영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소영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갈등을 조정하고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시즌2가 제작되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국 고유 문화의 독창적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 덕분에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의 한 카페에서 김나래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녀도 파리에서 한국학 강의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소영 씨, 그때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김나래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죠? 물론이에요.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카페를 나서며 소영은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는 불빛 아래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자신만의 색깔을 내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소영이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다른 문화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